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미국 1월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었습니다. 미 노동부 통계국은 13일 지난달 CPI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3.1%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 등 유력 매체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9%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물가 안정을 전제로 금리 인하를 예고한 연준 입장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상보다 높은 물가에 연준이 관망세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를 3월이 아닌 올해 5월에서 6월로 늦추고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8%대로 떨어졌고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30%대로 6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7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 금리 동결기, 금리 하락기로 이어지는 큰 맥락에서 지금은 금리 동결기에 해당하므로 당장 인하하진 않더라도 현재 높은 금리 수준에서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FOMC 위원들이 응답한 향후 적정 금리를 나타낸 연준의 점도표에서는 올해 3차례 금리 하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의 중간값을 4.6%로 예상했는데 지금보다 0.75% 낮은 수치로 3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음이 나타났죠. 시장의 예측도 다르지 않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올해 6차례 금리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점에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연내에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춤한 이때야말로 금리 인하 수혜주를 선점할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꼭 살펴봐야 할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 제약 바이오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작년 널뛰는 테마주 장세 속에서도 유독 소외돼 왔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수익성이 저조한 신약 개발 기업을 향한 투자금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선 작년 말부터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는 제약 바이오주가 올해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신약 개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다른 성장주들 대비 상승폭이 부진했다는 점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을 기점으로 제약바이오 업계는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의 등장인데요. 2023년 하반기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주목받은 기업은 단연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이어트 비결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꼽으면서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수요에 불을 질렀죠.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프라인인데요. 제약과 바이오 업계에서는 연구 개발 중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뜻합니다.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제약과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파이프라인 가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임상실험 단계와 치료제의 시장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상시험이야 당연히 단계가 많이 진척될수록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높고 치료제는 치료하고자 하는 질환을 경험하는 환자의 수가 많을수록 가치가 크죠. 그런 의미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제약바이오 업계가 노리는 큰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 분석 결과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민 5명 중 2명이 비만이며 일부 주는 비만율이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비만인 것입니다. 비만은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21년 기준 성인 남성의 절반에 가까운 46.3%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 세계 비만 환자 수는 지난 50년간 3배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현재 10억 명 이상의 비만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 비만 연맹은 최근 발표한 2023년 세계 비만 지도 보고서에서 이 속도라면 2035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가치는 치료제 시장 규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항암 시장입니다. 암, 면역, 당뇨 순으로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현재 전체 시장 규모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작은 시장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성장률입니다. 헬스케어 데이터 전문기업 IQVIA가 정리한 제약 바이오 치료제 시장 규모에서 하위권에 있는 비만 시장의 성장 속도만 유일하게 30%대를 돌파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을 기점으로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는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0여 년 만에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총 1위가 바뀌는 대이변이 발생한 것인데요. 존슨앤존슨의 독주 체제를 무너뜨린 주인공은 일라이 릴리입니다. 2023년 초 3,476억 달러로 시작한 일라이 릴리의 시총은 2023년 5월 말 기준 4,452억 달러로 상반기에만 28.1%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존슨앤존슨의 기업 가치는 4,618억 달러에서 4,301억 달러로 6.9% 감소하며 세계 제약 헬스케어 기업 1위가 바뀐 것입니다. 일라이 릴리는 헬스케어 섹터 내 시총 1위 기업 등극 이후 랠리가 지속되며 최근은 테슬라, TSMC 등을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9위에 등급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를 단숨에 업계 시가총액 1위로 만든 게임 체인저가 바로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입니다. 마운자로는 초기에 당뇨 치료제로 개발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는 항당뇨병제로 허가되었죠. 그런데 임상 3상에서 식후 혈당 감소를 유도하는 마운자로를 당뇨병이 없는 과체중 성인이 복용할 경우에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당뇨 치료제로 개발한 약이 체중 감량에도 효과를 내면서 비만 시장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운자로는 출시 첫 3개월 만에 2억 3천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투자은행 UBS는 마운자로의 연 매출이 33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약진한 기업은 일라릴리뿐만이 아닙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도 올해 들어 시총이 50% 넘게 뛰었는데 업계 강자인 미국 제약사 화이자, 머크 등을 두르고 세계 3위 제약 헬스케어 기업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1일에는 시가총액 1위였던 LVMH를 제치고 유럽 전체 대장주로 등극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를 띄운 것 역시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전까지 비만 치료제의 대표 주자는 펜터민이었는데 1959년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후 60년 넘게 판매되었으나 부작용 때문에 대중화되지 못했는데요. 노보노디스크가 이 부작용을 개선한 삭센다 및 후속작 위고비를 출시해 비만 치료제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비만 치료제 3대장이 가진 공통점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라는 점입니다. GLP-1 작용제는 쉽게 말해 장 호르몬제의 일종으로 의학적으로 농도를 높여서 외부에서 주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주로 당뇨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대표적인 치료제인데요. 뇌 속 포만 중추에 작용하여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하고 위에서도 작용하여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속도를 느리게 하여 든든함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해 2030년까지 1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GLP-1 비만 신약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 내 전체 비만 치료제 월별 총 처방 건수는 300만 건 이하로 침투율이 3% 미만인데요. 치료제 공급 및 생산 확대, 효용성, 안정성, 편의성이 개선된 후속 신약 출시, 사보험 및 공공보험 적용 확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촉매제로 작용해 비만 신약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LP-1 작용제가 비만 치료제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기존 치료제는 체중 감소율이 10% 미만이며 부작용 문제로 다수가 판매 중단되었습니다. 매일 한 번에서 2번 피하주사 투약 또는 복용이 필요해 환자 편의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3세대 비만 신약은 체중 감소율 15% 이상, 기존 비만 치료 요법 중 가장 큰 체중 변화를 보였던 수술 영역에 근접한 효과를 내고 있고, 또한 투약 빈도를 줄인 주 1회 주사제형 및 선호도가 높은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성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은 비만이 질병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비만은 최근까지 질병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소홀한 자기관리, 의지력 및 자제력 부족 등으로 인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 중심으로 이러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 중입니다. 미국 의사협회, 유럽연합 등 주요 의료단체와 공식 기관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인식 변화는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작년 7월 발의된 법안에는 비만 신약의 공공보험급여 적용 내용이 포함된 것이죠. 해당 법안이 채택되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케어 같은 공공보험에서 위고비 등에 대한 급여가 이뤄지면 민간보험도 따라갈 확률이 크기 때문인데요. 40자로의 한 달 약값은 130만 원이 넘습니다. 위고비 또한 180만 원의 고가를 자랑하는데요. 비만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 약물 투여가 필요합니다. 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줄게 되면 시장 성장 속도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2026년 비만약 시장 규모가 13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항암 및 면역 치료제가 독주했던 시대를 지나 비만약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전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지겹게 듣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죠. 그만큼 업계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을 휘어잡은 기업은 두 곳입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죠. 문제는 두 기업 중 어느 것이 최종적으로 시장을 제패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약 개발의 성공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라이릴리가 하루아침에 기업 판도를 바꾼 것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러기에 한 곳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한순간에 예측하지 못한 이슈로 손해를 크게 볼 위험도 함께 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지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ETF 투자입니다. 최근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80에서 85%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50% 이상 투자하는 ETF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빅파마 기업들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가져가죠. 비만 신약 개발 지형에서의 압도적인 선두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빅파마 기업의 비중도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수혜도 누리면서 두 기업 모두 포함됐고 다른 빅파마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누릴 수 있는 ETF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줄고 모든 산업이 저성장으로 향해 가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만 치료제 시장은 30%대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격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가운데 부각될 문제가 건강인 만큼 제약 바이오 산업의 메가 체인저가 될 비만 치료제 역시 포트폴리오에 반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